안녕하세요. 역사 속에서 2020년 한 해만큼 우리 지구인 모두에게 특별한 기록으로 남는 한 해가 또 있을까 싶네요. 언제나 소소한 소확행을 노래하던 별개비도 코로나19의 거대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 여러분은 고향 FM 연속 기획방송 코로나19 시작과 전개, 뉴스 속 이슈 정리를 듣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2019년 12월 중순, 중국 우한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감염 질환이 우한에서 시작되어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었죠.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일 새벽,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 수 14,830명, 사망자 304명.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스보다 가볍게 보고 초기에 잘못 대처한 중국 정부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온 것은 2020년 1월 20일, 전날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5세 중국 여성입니다. 1월 24일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55세 남성이 한국 국적으로는 첫 환자입니다. 1월 30일 567번 확진자 3명이 동시 추가되면서 국내에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월 9일엔 중국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째 확진자가 예배차 다녀간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전국적으로 83명이 방문, 1001명의 교인 중에서 90명이 증상을 보이고 396명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숨가쁘게 2020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도처에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제 1월부터 2월 이렇게 월별로 그 중요한 이슈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가까운 저기로는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현재 우리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자는 하루 100명 기준이고 누적 확진자가 27,653명, 208명이 현재 치료 중이고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망하신 분은 485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자 발생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미국만 해도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유럽은 30만 명 이상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68%가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서 6월에 일어났던 대유행의 환자 수에 비해서 2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발생률은 사실 이에 비하면 굉장히 낮지만 아직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1월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위해 임시생활시설로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 교민 가운데 무증상자만 우선 이송해서 그곳에 머물게 했다고 하네요. 그 당시 귀국을 희망한 교민은 약 720명으로 1월 30일과 1월 31일 이틀에 걸쳐 전세기 4편을 동원해 김포공항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던 중에 2월 17일 31번째 환자 발생 이후 2월 19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당에서 발생한 관계로 전파력이 아주 높아서 정부는 즉시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대구 현지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2월 20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8명의 대규모 감염자가 나오면서
잠잠해지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 추가적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3월 1일에는 확진자가 추가로 586명이 늘어나 3,736명이 되었는데요. 3월 2일에는 확진자 599명에 4,335명, 그리고 결국 그 당시 3월 1일이면 평상시 같으면 개학을 앞두고 있었던 초중고 학생들이 3월 23일로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3월 13일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에 대구발 신천지 교회 환자폭 증세로 악화 일로를 걷던 코로나19 사태가 2달 만에 골든 리스크를 그리면서 최초로 확진자가 3월 12일보다 68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은 177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신규 확진자 숫자는 110명이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4월 5일에는 신천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5월 초 좀 조용해져 가던 코로나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8일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9일 서울시는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11일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등교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74명이 나온 데 이어서 다음날 8월 15일에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145명이 나오며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시켰고요. 수도권 거주 주민들에 대해 2주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 제한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고 서울특별시는 광복절에 집회 금지를 당부하였지만 일부 단체와 집단 감염이 이어진 사랑제일교회는 집회를 강행하였습니다. 8월 16일에는 확진자가 279명이 나왔고 그중 수도권에서만 24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되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9월 들어 확진자가 차츰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정부는 안심할 단계라고 아니어서 9월 5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강제적으로 폐쇄됐던 몇몇 학원이라든가 업소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11월 7일부터는 정부는 5단계로 사회적 거리를 개편하면서 아직은 1단계이지만 언제 다시 발병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가 숨가쁘게 국내로 들어오고 또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모두의 발을 묶었는데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아주 꽁꽁 묶인 그런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두어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확진자의 수가 증폭되지 않고 백신이 또 일반 저희들한테 우리들에게 보급될 때까지만이라도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이 코로나 관련 뉴스를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뉴스 10가지를 뽑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전국적이거나 경기도권에 관한 뉴스는 없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의 코로나 10대 뉴스 선정을 온라인으로 투표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 투표는 12월 4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11월 11일 현재까지는 그 순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고 하면요.
1위는 코로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서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해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뉴스가 사람들이 뽑은 1위였고요. 2위는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이건 물론 경기도에서도 생활지원금을 지금 여러 모양으로 주고 있고요. 3위, 드라이브 스루로 이동식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 이 뉴스가 또 3위를 했네요. 그리고 4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조치. 그리고 5위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단 운영. 그리고 6위는 제로페이 서울 사랑 상품권을 아마 배부했나 봅니다. 7위는 대중교통 방역 시행한 거. 그리고 8위는 감염 취약 계층과 마음을 나누는 착한 마스크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8위를 했고요. 9위는 종교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적 대응. 10위는 서울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에 관해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한 달 남짓 그 투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순위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코로나를 맞아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들이나 해결 방안들을 내놓은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이런 것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표를 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이 어리면 그 직장 나가는 부모들이 그 어린 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기다 보니 SOS 센터를 설치해 준 게 많은 분들의 그 엄마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해도보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0년은 온통 코로나로 불확실한 하루하루에 적응하며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코로나 블루라든가 그 블루 우울감을 넘어서 코로나 레드나 분노가 폭발하고 공포나 공황 상태를 앓는 이들도 꽤 많지만 그 와중에도 K방역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또 희망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은 멋진 또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그런 유럽이나 미국을 선망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가짜 뉴스라든가 국민들과의 이렇게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서로 이제 100%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돌아보면 현재까지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 정부는 열심히 잘 하고 있었고 또 정부 못지않게 그 시민들의 순종과 연대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어떤 국민보다 뛰어났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치료제라든가 백신 연구가 진행 중이겠지만 그래서 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먼저 보급되어서 우리 소득과도 연결되고 건강도 지켜줄 수 있다면 가장 좋긴 했는데 안타깝긴 해도요. 어제 11월 10일 날 미국 대형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그 임상실험 최종 단계에서 90% 이상 유효성을 입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 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급화되고 또 우리나라에 오려면 아무래도 2021년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어느 정도 보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어떻게 됐든 백신이 나와서 저희가 가벼운 독감 앓듯이 그 주사를 맞고 나면 겁내지 않고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렸다면 적당한 치료제가 나와서 후유증 걱정하지 않고 완벽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치료되는 그런 날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대중화되어서 그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또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제서는 이제 코로나19의 이 어두운 터널도 끝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변화들, 또 그 변화들 속에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숲이될 나무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재미나게, 재미나다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진지하면서 또 각자의 경험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달려온 그 숨가쁘게 달려온 뉴스 속의 이슈들을 월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